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또 찾아오고 하신 분들 때문에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새로 배를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를 새로 모은다는 게 왜 배를 새로 모으겠습니까? 그 첫째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이 수명이 다 되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를 팔고 좀 다른 배를 한번 갈아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조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선소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선자의 의견 이렇게 이제 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조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허가. 자, 어허가증이 왜 필요하냐? 이 어선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선 중개사들이 어선 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어선 대체. 즉, 이 허가증이 있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선이 여기 보면 본선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제 배인데 본선 이름을 가렸는데 이 배가 어떤 연유로 해서 배를 새로 모으고 이 배는 내가 조치 계획에 따라서 폐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배가 처음 깨끗한데 내가 배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냥 이 배를 다른 데다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새 배를 모으겠다,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허가가 없이,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씀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나 배를 하나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조선소로 가가지고 나 배 하나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급합니까? 이러면 예, 급합니다. 배를 하나 모아주세요. 모아줍니다. 돈만 주면. 계약금 걸고 배를 뭐 예를 들자면 3톤짜리를 모아주라 이래 하면 배를 모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배를 조선소에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배를 모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현재로 경상남도 허가 아닙니까? 남해군이니까. 그런데 뭐 조선소가 만일의 경우에 저 강원도에 있다. 나는 그 강원도에 있는 조선소에 그 배가 몰드가 잘 마음에 들어서 거기다 하겠다 이러면 이 허가증이 만일에 없다고 하면은요, 자기들이 강원도에 있는 허가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배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상당히 좀 복잡해져요. 거기에 있는 배를 다 완성을 시켜가지고 또 허가를 떼내고 그 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경남에다 붙이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허가증을 가지고 배를 건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체는 분리가 되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간 여유를 줍니다. 허가를 분리를 하고 이 분리가 된 거는 이미 다른 데 가겠죠. 잠시라도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떼자 말자 바로 다른 배에 서류적으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 선체는 분리가 되면 6개월 동안 크게 나누어서 한 3가지, 그리고 법령에 있는 대로 한 5가지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배가 조치 계획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첫째 하나는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 이 배는 지금 현재 배는 쓸만하고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업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배를 매매를 하고 다른 배를 신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배는 내가 완전히 그냥 못 쓴다, 뭐 0. 몇 톤 정도 되고 뭐 오래돼 가지고 이 배는 도저히 안 돼서 폐선을 하겠다. 그러면 조선소 가서 돈을 주고 폐선을 하고 폐선 서류를 자기가 속해 있는 저 남해면 남해군 해양수산과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폐선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관청에 들어갈 때 선적정서하고 검사정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배가 무슨 배가 있는지 선적정서, 검사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전산상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허가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해군수가 발행해준, 여기 보면 뭐 남바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남바를 보면 어떤 배가 그러니까 이 허가증에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적정서나 검사정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것까지 통째로 다 3개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조 발주 허가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런 사유에 유가 원칙에 의해서 딱 해가지고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배를 지어야 됩니다. 배를 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과 들어가면 신조 발주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이
이 어선을 조치 계획서 배선을 할 거냐, 외국에 수출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어장관리선을 열 거냐, 레드보트로 만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조치 계획을 거기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별도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신고서에 그러니까 구 어선을 어떻게 할 거냐 조치 계획서에다가 이게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서명을 하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고 신조 발주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탈 수 있는 배를 어느 조선소에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은 배를 만드느냐를 알아보고 거기 가서 이제 몰드도 보고 또 그 배가 현재 어디에 몇 톤짜리가 있는데 그 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배를 사진을 딱 찍어 가시면 어떤 몰드에서 빼낸 건지 우리가 요 사출을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성형을 이제 찍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FRP로 가지고 찍어내는데 찍어내는 게 아니고 적청을 해서 타링을 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3톤짜리인데요. 밑에 있는 이거는 전부 다 타링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여기 브릿지, 브릿지나 기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사진상으로 설명, 즉 만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이제 견적서를 주고 그 견적서가 맞다 하면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표준 어선이라고 하는데 표준 어선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문제가 3톤짜리를 가지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3톤은 표준 어선이나 우영 어선이나 사실상 낚싯배를 할 경우에 성선 정원은 동일합니다. 톤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이 배가 3톤 배인데 표준 어선은요 약 한 이 공간을 갖다가 치지 않기 때문에 한 30% 정도 배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 배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준 어선 하는데 표준 어선은 그럼 뭐냐? 자, 표준 어선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표준 어선은 복지 공간 있죠. 복지 공간. 복지 공간은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화장실 공간과 요 어선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즉 이걸 복지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톤수에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커지죠. 아까 4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0%만 커지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러면 커지는 대신에 이 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엔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커지는 만큼 결국은 정톤수 3톤과 표준 어선의 차이는 커지는 것만큼 엔진 마력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야마하 같은 경우는 350마력까지 나와서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제인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400마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 어선으로 신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엔진으로는 유일하게 머큐리 엔진 400마력 가지고 이 400마력이 한계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어선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는 결국은 250마력 2개를 올리든지 300마력을 2개를 올려가지고 엔진을 2개를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내기의 특장점이 보시면 어느 정도 부상을 해서 배가 활주가 되어야지만 적어도 한 4,500rpm 이내로 그러니까 전속이 아닌 중속의 상태로 계속 배가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이 배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이니까 8명의 손님을 모시고 선장한 사람 타고 해가지고 이게 배가 활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이런 표준 어선으로 건조를 했는데 엔진이 300마력 하나만 딱 달았다. 그럼 활주가 불가능합니다. 풀로 5,000 내지는 5,500rpm으로 풀로 밀어야 활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엔진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뿐더러 기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 가까운데 그냥 할 줄 말고 그냥 물 안고 가서 불과 1km 내지 뭐 1, 2km 반경에서 그냥 돌다가 낚시하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배라는 게 그렇습니까? 필요할 때는 멀리 나가야 되고 또 속력을 좀 많이 30노트 이상 달려줘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00마력 두 개를 올리든지 250마력 두 개를 올려야지만 500마력이나 600마력 돼야지만 이 배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엔진이 두 개다. 경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엔진을 유지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리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우리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한테 신조를 한다고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약 신조를 하시려 그러면 표준선이 좋긴 한데 각오를 하시라. 엔진 두 개를 올리시고 적어도 손님 태워가지고 하루 낚시를 줄낚시를 하고 들어오면 기름값으로 뭐 한두 사람 그 선비는 날아간다. 각오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진 수리비나 이런 거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류선 선내기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선외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외기가 또 장점도 많으니까요. 장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그 원활하게 이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선외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 기름배를 가지고 낚시선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요 배를 가지고 여기 주목 해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 주목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 선회기 같은 경우에 낚싯배를 할 때 3톤 가지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로링이나 아니면 부력을 높이기 위해서 옆에 보면 이만큼 부력통 뭐 롤링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력통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이렇게 답니다. 자, 그거를 달지 마시고 여기 주목이라고 적어놨죠. 주목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필요 최소한 것만 브릿지 위에 올리셔야 됩니다. 요게 잠깐만요. 이제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리고 볼게요. 자, 이 배처럼 여기에 뭐 경상도 몰라 하시기 부시기 막 올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배가 이를테면 파도 위에서 우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오토기처럼 좌측으로 기울어질 때 이 무게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밑에 안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배를 지으면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전한 배가 되기 때문에 요 위에는요 에어컨은 조선소에서 설계를 하면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 곳 낮은 곳에서 에어컨 실외기 조그만하니까요. 또 제가 에어컨 전문가 아닙니까? 충분하게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뭐 에어컨까지도 안 올리시는 게 좋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놓는 거는 뭐 레이더는 뭐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레이더는 무조건 높이 올리면 높이 올릴수록 각도에 의해서 물표를 이제 그러니까 전파를 쏴서 받아들일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높이 올리셔야 되니까 레이더 필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레이더 반사기, 그 다음에 무전기 안테나 이런 거는 별로 무게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뭐 멋지게 이렇게 막 무게 나가게 이렇게 이 등 스위치 이거 달 필요 없습니다. 달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안 되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요 가운데 폴대 딱 세우고 예쁘게 해가지고 스탠 파이프를 해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쪽에 있죠. 앞쪽에 태양광 하나 충분하게 태양광 파넬 달 수가 있거든요. 태양광 파넬도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가능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안 올리는 방법으로 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게가 많으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선소에다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주 좁은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자, 전부 다 오른쪽에서 만일에 선장 하나 빼고 풀로 찼을 때, 요 앞에부터 선수부터 선미까지 쫙 8명이 섰는데 물이 장판이라고 봤을 때 몇 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느냐, 설계상으로. 그게 7도입니다. 7도. 8명이 다 한쪽을 완전히 다 탔을 때도 7도 이상 넘어가면은 내 생각에는 무게중심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어선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7도 이상 만일에 더 넘어가 버리면 장판일 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배가 설계가 뭔가 무게중심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실을 보면 이 뒤로 쭉 달아내는 것보다는 선실을 이 밑으로, 선실이 그러니까 여기 가이신구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무게중심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요런 이제 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제가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데로 배가 매매가 되어 간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 정 3톤이면 이제 화장실이 만일 없는데 정 3톤이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 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매번 검사 때마다 철가고 빼고 하고 힘드니까 요 설계비 좀 하면요, 배가 50만원부터 2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들고, 요 화장실은 이미 만들어 놔져 있는 게 많이 있답니다. 이게 요런 거는 사다가 갖다 설계비만 두고 사다가 끼우면 요거는 이제 표준 어선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표준 어선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표준 어선으로 가능하니까 불법 하지 마시고 돈 좀 들여서, 요 뭐 설계도 간단합니다. 간이 설계만 하면 되거든요. 배 외형을 완전히 조성시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표준 어선의 형식을 빌어서 복지 공간으로 화장실을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선소마다 이제 특색이 있거든요. 이 조선소는 3톤짜리 몰드를 잘 낚시 어선으로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여기는 일반 어선으로 기름배를 잘 만드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선소를 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딱 보니까 좋은 배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하고 한번 타보니까 이 배면 괜찮겠다 하면 그 배를 어디서 지었는지, 그 배를 어디서 모았는지를 보시고 그 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선택을 하시면 실수를 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체만 보통 이게 짓는데 모으는데 지금 한 톤당 한 3천 정도 보시거든요. 선체만 요런 식으로 해갖고 선체만 짓는 게. 근데 이거 뭐 다 받는 게 아니고 뭐 한 몇백만 원씩은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신형으로 날렵하게 짓고, 그 다음에 브릿지도 좀 모양 예쁘게 좀 짓고 굉장히 좀 고급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게 톤당 한 3천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안 받고 조금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어선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표준 어선은 아시다시피 아까 40%만큼 커지지 않습니까? 그 커지는 만큼 비용을 더 들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표준 어선으로 지을 것인지 그냥 정 3톤으로 지을 것인지는 순전히 선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낚싯배를 한다는 것은 이 배를 운용을 해서 경비를 쓰고 나머지를 내가 수익으로 삼아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깨진다든지 또 엔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결국 여기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생각은 정 3톤을 짓고 위에 이런 거 많이 올리지 말고, 지금 현재로 400마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400마리 가나 하면요
한 4000 rpm 정도에서 한 3인노트 이상 25노 3인노 정도 사람 태우고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경비도 작게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득이 있지 않겠나. 배 무게도 작게 나고 이게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쭉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3톤짜리 배의 총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표준 어선이건 뭐 정탐선이건 상관할 것 없이 14m를 넘지를 못합니다. 14m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지공간 짓고 좀 더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배를 좀 넓혀야 된다는 거죠. 넓혀. 그럼 결국은 넓히면 어떤 또 결과가 나오냐. 낚싯배 뭐 형식을 따지자면 배가 넓으면 아무래도 물 저항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속력이 좀 저하가 되고 기름을 좀 더 먹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형틀이 있지 않습니까? 사출 형틀이 요게 딱 설계가 된 밑바닥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A형, B형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딱 14m 이내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다른 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점을 보고 그 형태를 떠서 위에 것만 내 마음에 드는 뭐 브릿지가 생긴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예 없고 뒤쪽으로 조금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게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쪽을 조금 더 달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배의 이 3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499나 뭐 793이나 977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3톤을 기준으로 하면 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몇 명, 그러니까 총 8명을 타면 이게 2명, 요게 1명, 2명, 3명, 4명, 이쪽에 4명, 저쪽에 4명, 그죠? 4명, 그 다음 선장 하나 해갖고 9명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이 배를 제가 마력을 보니까 400마력 머큐리가 달려있어요. 400마력 머큐리가 지금 현재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머큐리가 기름을 조금 먹는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큰 장고장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전 부품은 내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좀 갈고 하면은 그런 데는 머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튼튼하고 저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에가 이것처럼 아주 보송보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요 머큐리 400마력이 요 배가 제가 물어보니까 요 배가 4000 rpm을 가지고 그 다음에 25노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그러니까 4000 rpm에서 25노트 나가면 뭐 충분하거든요. 배 나는 속도입니다. 25노트 같으면. 그러면 산출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저도 뭐 계산을 안 해봐서 제가 얼마 드는지. 자, 배는 이 몰드 전체만 딱 짓는 거, 딱 이거 짓는 게 아까 톤당 3천만원이니까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 그냥 깎아주세요. 8,500만원 정도 할게 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디든지. 자, 그러면 8,500만원. 자, 8,5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머큐리 400마력이 한 6천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한 6천. 그럼 플러스 6천 하면 1억 4,500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뭐 각종 전자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제가 풀로 하면 한 신품으로 했을 때 한 1200 정도면 풀 옵션으로 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1200 잡으면 1억 5,700이거든요. 1억 5,700. 근데 아까 엔진도 사실상 뭐 6천만원인데 한 200만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한 200만원 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억 5,500 아닙니까? 1억 5,500인데 여기다 부가적으로 뭐 조금 더 내가 좀 넣을 게 있겠죠. 옵션으로 뭐 에어컨도 하나 좀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뭐 발전기도 뭐 하나 필요하면 또 넣을 수 있을 거고 해가지고
1억 6천이면 선체는 3톤짜리 최신형으로 해서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표준 어스를 모은다 그러면 조금 돈이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경남으로 오면은 요즘 뭐 복합화가 굉장히 이제 싸니까 그냥 3톤짜리 하나 올리면 뭐 2천만 원 정도 이짝 저쪽으로 해서 이제 전체를 올릴 수 있으니까 1억 8천 정도면 이 배를 완전히 3톤짜리 신조로 하나 이제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어선 중개사가 볼 때 그리고 불화서 또 조업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위판을 하고 하는 제 입장에 봐서 지금 1억 8천만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육지의 경기가 좋으면 따라서 바다 경기도 좋아지고 지금은 육지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 바다 경기도 또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서울에서 에어컨 사업을 아직까지도 우리 팀장을 맡겨놓고 하고 있긴 한데 물론 뭐 우리 팀장이 수주 능력이 없어서 좀 수주를 좀 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구 수명이 다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뭐 조달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개 입찰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뭐 들어가기를 하는데 일반 민수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에도 그런대로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큰 프랜차이즈 이렇게 뭐 카페를 해가지고 에어컨을 뭐 한 4대씩 5대씩 달았는데 요거를 다 철거를 해야 된다 할 때 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철거를 다 해주고 다 세척해가지고 다 씻겨서 준비 딱 해서 뭐 중고상에다가 이게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뭐 그 주인이 팔면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거리도 많이 없네요. 물론 이제 가당 경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나마도 이제 우리 바다 쪽 일을 이제 바다를 터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최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지의 경기가 좋으면 그 돈 가지고 낚시하러 와서 가뜩이나 우리 여기 사천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살고 있는 남해 쪽에는 철 따라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봄에 뭐 쭈꾸미 그 다음에 조금 돌아서면 또 뭐 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강성동 입가에는 쏙이 최고래하고 쏙을 좀 많이 구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쏙 파면 또 구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여름 갑오징어 여름 되기 전에 갑오징어 또 가을 되면 뭐 또 주꾸미부터 해서 또 찬바람 싹 나면 또 포인트 가서 감성돔 갯바위 해가지고 낚시선이 쉴 사이가 없어요. 지금도 문어 낚시를 그 삼천포 앞쪽에는 지금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좀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977이나 793 같이 좀 큰 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남해대교 밑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와요. 우리 동네는 뭐 그런 대로 이거 좀 잘 잡히니까 옵니다. 단지 이제 잘 잡히긴 한데 여기는 어장들이 많이 바다 밑에 깔려 있어서 미끌림이 엄청 심합니다. 통발 하루에 한 2털 정도 뽑아내면요 한 2바퀴씩 애기가 나와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손도 많이 다치고 그물 같은 경우는 그물 다 찢어야지만 애기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낚시 딱 포인트에는 제가 그물도 못 넣습니다. 한 10개씩 걸리면요 그날은 완전히 망칩니다. 10개만 걸려도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빗나가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거 신조를 할 때 허가까지 다 합하면 1억 한 8천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선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고배. 중고배도
좀 보실 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고를 가지고 내가 올려서 어디들 손을 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로는 낚싯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신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낚싯배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오늘 내가 뭐 소형 선박 면에 땄다고 해서 오늘 바로 낚시선 선장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배 20시간 채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름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또 손님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어떤 스케일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런 걸 꽤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뭐 사무장이나 아니면 다른 배 사무장이나 793이나 972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필요하거든요. 사무장을 탔거나 아니면 이런 낚싯배를 계속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따라다녔거나 그런 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20시간만 채우면 해경에서 그거 기록 다 떼다가 그 다음에 지자체 가서 주고 배는 이렇게 모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 1억 8천 하면 경남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경남 경북 정도는 가능하고 그 금액으로 강원도 가면 뭐 허가만 억대가 넘으니까요. 그럼 뭐 훨씬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전남 가도 전남도 지금 허가가 좀 더 높습니다. 경남보다. 거기는 한 1,몇백만 원 더 비싸니까 1억 9천 약 2억 정도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육지에서는 2억 가지고 사업할 거 없습니다. 사무실 하나 내고 안에 집기 조금 넣고 뭐 조금만 손 봐도 그냥 2억은 후딱 달아나 버립니다. 전세금 걸고 하면. 물론 전세금은 나중에는 도로 받겠지만, 또 그 다음에 뭐 알바생 쓰고 기타 집기 쓰고 뭐 전기료 내고 세금 내고 기타 등등 관리비 내고 하면은요 진짜 힘든데, 그나마도 배가 하나 있으면 요거는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년한 복합을 가지고 내가 만일에 낚시선을 한다 그러면 요게 조그만한 그 양망기, 복합 양망기는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낚시 안 할 수 있는 공간에다 양망기 하나만 딱 달고 평일에는 뭐 조금 우리 일반 어선처럼 막 더럽게 쓰지 마시고 준학 정도를 해서 준학도 좀 사살하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준학 사살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위판도 좀 하고, 어차피 위판 또 120만 원은 채워야 되니까 위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예약 손님 받아가지고 예약하고, 통선으로 뭐 예약하는 분들 계시니까 예약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런 대로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통 육지에서 사업, 내 육지에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오랫동안 한 40년간 육지에서 이렇게 장사,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업이고 그냥 말하면 장사를 해보니까 혼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둬야 되고, 그럼 또 직원 말썽 부리면 뭐 머리도 아프고, 내일 일 가려고 뭐 자제하고 전부 다 했는데 뭐 한 잔 먹고 안 나버리고 이러면 머리도 아픈데, 여기는 올리 내 혼자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면 배도 쉬어야 되겠지만, 그런 면으로 보면 내 혼자 어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 배를 운용을 하면서 손님을 끌고 손님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또 잘 아는 선장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워야 됩니다. 특히나 무뚝뚝한 말씨를 쓰는 경상도 쪽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항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잘 못하면 뭐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2억 넣어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오늘은 신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신조를 할 건데 절차를 모른다든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번 더 전화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어디 마산인가요? 어디서 전화가 하나
왔는데 내가 그때 손님하고 그 상담 중에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길게는 받지를 못했었는데 이분도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뭐 그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는데 지금 배를 가져오지 못할 입장이 돼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올 건지 이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앞으로 신조를 하실 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 그 특약 사항에 쪼목쪼목 다 읽어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집어넣으시고 서로 한 장씩 다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만일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게 법적인 증거를 남기려는 것은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말 뭐 서로 주고 하고 이런 거는 녹취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약서는 100%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장 딱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배를 보면서 이거 추가해주세요 저거 추가해서 하면 배가 완전히 그냥 그 삐뽀가 됩니다. 삐뽀가.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선체는 이거 그 다음에 가이신구 옆에는 어떻게 하나하나 쪼목쪼목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건 다 해주거든요. 뭐 낚싯배는 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폼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앞쪽에 뭐 어떻게 따튼 어떻게 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느 방향으로 뒤로 돌아가서 들어갈 것이냐 그럼 좀 위험하니까 가이드를 하나 놓고 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뒤쪽에 여기 보면 엔진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주로 이제 뭘 이렇게 놓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식탁 대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화장실 옆이긴 하지만 이것도 높이 얼마에 어떤 재질을 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상세하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뭐 상세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야지만 뭐 낚싯대 꽂이 같은 거 좀 모양 내려 그러면 요쪽에다 달면 좋은데 그것도 좀 굉장히 걸거치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막 그 구명조끼에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깔끔하게 운용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뭐 데크를 까느냐 뭘 까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선장님들한테 미리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미끄럼 방지도 되고 배도 또 조금 이제 고퀄리티로 보이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제 아는 대로 중개사가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하고 또 조선소 아시는 분도 많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조선소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몇 군데 있으니까 자기가 이 몰드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일단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선중에서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